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제가 어제 일하는 쇼핑몰에서 아주 반가운 광경을 봤어요. 바로 우리의 한국 베이커리 뚜레쥬르가 몰 안에 입점을 위해 오픈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 15분 운전해서 가면 한국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뚜레쥬르 베이커리가 있지만 미국의 쇼핑몰에 들어오는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타주에는 쇼핑몰 안에 들어간 곳도 많더라고요. 푸드코트에 맥도널드, 버거킹, 팬다 익스프레스, 파파이 등과 나란히 있는 뚜레쥬르를 보니까 괜스레 뿌듯해지는 거 있죠?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되네요. 제가 달달한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요. 티라미슈 제일 좋아합니다. 일하러 갔을 때 먹거리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칼로리 폭탄이라 신경을 안 쓰고 먹을 순 없으니까요. 여기 미국에선 한국 베이커리가 인기가 참 많아요. 특히 한국 케이크에 아주 열광합니다. 케이크 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도 30-40불은 줘야 하고 조각 케이크도 한 피스에 8불 정도 하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한국 베이커리에 가면, 그러니까 카페처럼 꾸며놓은 베이커리에 가면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요. 한국 빵, 케이크, 빙수 전부 인기가 좋아요. 몰랐는데요. 미국에 뚜레쥬르는 이미 100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파리바게트는 18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제가 처음 파리바게트를 알았던 건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한인타운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2010년인가? 뭐 그랬어요. 일단 빵 종류가 많다는 게 좋았고 신박했던 건 쟁반에 셀프로 빵을 골라 담는 거였어요. 미국엔 내가 골라 담는 베이커리가 없어요. 요새는 한국 베이커리를 카피해서 비슷한 것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10년 전까진 그랬어요. 미국엔 도너츠 가게, 베이글 가게, 또 컵케이크 전문점 정도는 있지만 빵 백화점 개념의 베이커리는 없거든요. 파네라 브레드나 라마달린 같은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나 페이스트리를 팔긴 하는데 주로 샌드위치나 숲을 파는 곳이라 디저트의 종류도 많지 않아요. 커다란 유리 진열장 안에서 이러면 점원이 꺼내주죠. 이쁘고 맛있지만 우리 한국 것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 워싱턴 윤준혜의 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연말이면 케이크 선물을 많이 하고 또 여기저기 케이크 먹을 기회도 많은데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아이스크림, 푸딩, 케이크 같은 달달한 디저트 좋아를 하죠. 지난번 윤준의 에피소드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듯 여자들은 배불리 먹고도 디저트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커스코 같은 데서 디저트로 케이크를 가끔 사요. 한국 커스코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 커스코에 가면 턱시도라는 케이크가 아주 맛있어요. 케이크 이름이 턱시도예요. 한국 케이크 값이 너무 올라서요. 생일 때가 아니고 그냥 디저트용으로 살 때는 한국 거 못 사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 얼굴만한 사이즈가 40불 정도 하거든요. 네? 얼굴 사이즈면 괜찮은 가격 아니냐고요?
왜 이러세요? 저 얼굴 진짜 작아요. 미국 그로서리나 커스코에서 파는 케이크는 20불대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한국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는 30불 미만짜리는 요새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 케이크처럼 맛있는 케이크는 없죠.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큰 나라 미국엔 한국처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혹은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이건 것 같아요. 미국인의 입맛은 완전 달아야 한다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미국 과자는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인가? 왜 죄다 짜고 달고 도저히 중간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케이크도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웬만큼 달지 않으면 미국에선 케이크 취급을 못 받으니 우리 한국인이 케이크 좋아할 때 하는 말. 어머, 먹어봐. 별로 안 달아. 맛있어. 이런 케이크는 미국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틈새 시장을 뚫고 확실히 한국 케이크의 맛이 많이 알려지긴 했나 봐요. 제 친구의 대학생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생일이나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40불씩이나 하는 케이크를 디저트용으로 사러 한국 베이커리를 찾는 외국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 케이크의 맛은 유명하다는 거죠. 한국 분들은 워낙 손재주가 좋아요. 한국 베이커리에 가면요, 날로 변해가는 케이크 디자인에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 예뻐요. 아이디어도 통통 튀고요. 미국 속담에 You can have a cake and eat it too 라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은 문자 그대로 케이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You can't have a cake and eat it too. 결국 좋은 걸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누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케이크를 고르면서 이미 비주얼적인 케이크의 모습은 충분히 인조이하지 않나요? 때론 너무 예쁜 음식을 볼 때 먹기가 아까워라는 말을 하죠. 케이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샌 먹기 전에 무엇을 하죠? 찰칵! 네, 맞아요. 이쁜 많은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먹습니다. 아무리 이쁜 음식도 먹어야 제맛이니 당연히 먹어야겠죠? 케이크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바다케키 기억이 나요. 버터 케이크를 바다케키라고 불렀는데 당시는 먹기 힘든 고급 음식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엔 설탕을 녹여서 만든 꽃장식이 되어 있는 버터 케이크가 줄을 이뤘어요. 칼라마저 촌스러웠던 하얀 크림에 핑크나 노랑 꽃이 올려져 있고 연두색 이파리도 장식으로 되어 있었죠. 빨간색 젤리 하나 꼭 올려져 있던 그 케이크요. 처음엔 케이크 위에 올려있는 꽃이 플라스틱 꽃 장식인 줄 알았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아주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에 넣고 오도독 씹어보니 아주 딱딱하지만 씹히는 거예요. 색소 때문에 먹고 나면 혀는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꽃장식은 계란 흰자와 설탕으로 만든 머랭이 재료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 꽃장식은 먹는 게 아니었다고 아직도 우기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먹어본 저는 알아요. 먹을 수 있는 꽃이었지만 진짜 맛없었다는 걸요. 특히나 빨간 딸기 젤리는 더더욱이 서로 먹으려고 했었어요. 딸기는 아니었죠? 포인트처럼 과일인 척 올려있는 빨간 젤리요. 밑에 묻은 크림도 쪽쪽쪽 빨아 먹었었던?
그 빨간 젤리를 저는 늘 양보해야 했어요. 저는 3남매인데 하나뿐인 젤리는 늘 누가 차지했을까요? 남동생이 어릴 땐 주로 언니의 차지였고요. 남동생이 좀 컸을 땐 당연히 막내의 차지였죠. 네, 저는 중간에 낀 샌드위치입니다. 옛날 케이크 하면 촌스럽고 느끼하고 빨간 젤리와 딱딱한 핑크색 꽃장식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어릴 때 케이크라는 건 1년에 한 번 먹기도 쉽지 않았던 음식이었어요. 보기에 화려하고 이뻐 보이는 케이크는 유리 진열장 안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요즘 케이크에 비하면 촌스럽기 그지없는 케이크이지만 그 시절 저희들의 눈엔 우와 진짜 예쁘다. 손가락으로 크림 한번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케이크예요. 청취자분들은 인생 처음 맛본 케이크의 그 맛 혹시 기억하실까요? 신세계 같은 맛이었나요? 저에게 처음 먹어본 케이크의 맛은 보는 것만큼 놀라운 맛은 아니었었어요. 7, 80년대의 버터 케이크의 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셨나요? 느끼함의 극치였어요. 크림을 먹다 나중에는 크림을 다 걷어내고 먹은 뒤 그날 배탈 나고 저녁밥도 못 먹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버터 케이크가 그렇게 느끼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알고 먹었던 버터 케이크는 대부분 버터크림 케이크를 따라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버터 케이크의 짝퉁인 거죠? 하지만 품질 자체는 버터크림 케이크의 발끝에도 못 미쳤는데 크림의 재료를 버터가 아닌 라드나 파뮤, 마가린을 이용해서 크림을 만들어 발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재료가 이러니 느끼함은 엄청나게 증폭해 단 거에 환장하는 어린 아이들도 케이크의 크림은 막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 기억 속에 촌스러웠던 케이크는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7, 80년대에 버터 케이크가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이크도 업그레이드가 됐죠.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베이커리 전문점 수가 크게 늘면서 케이크 소비 패턴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90년대에 유행한 케이크 기억하세요? 무슨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생크림 케이크로 스펀지 시트 위에 버터크림보다 훨씬 시원하고 차갑고 가벼운 느낌이 나는 생크림을 바른 거죠. 여기에 말린 과일이나 통조림 과일 또는 생과일로 장식을 했어요. 생크림 케이크는 일본에서 넘어온 유형의 케이크로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폭신한 크림이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느낌 때문인지 왠지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은 느낌? 저만 그런 느낌이었나요? 생크림 케이크는 진한 버터 케이크에 비해 좀 가벼운 맛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신선한 느낌의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베이커리들이 생크림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미국에 막 이민을 왔을 때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대만 사람이 하는 베이커리에서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팔았어요. 그때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처음 먹어보고는 신세계를 맛보았죠. 생크림 케이크가 유행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우와,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구나 생각했었답니다. 그 후 2000년대에 와서는 스펀지보다 훨씬 가볍고 폭신한 시폰 시트를 활용한 시폰 케이크, 또 차가운 느낌을 가진 무스 케이크가 인기를 끌었어요.
무스는 프랑스어로 거품이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과일 퓨레,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 등을 생크림과 섞어서 만들어요. 딸기 무스, 초콜릿 무스처럼 디저트로도 많이 먹는데 저는 그 그린티 무스 케이크 너무 맛있더라고요. 녹차 무스 케이크요. 최근에는 데코레이션을 최소화한 자연스러운 케이크가 인기를 끌면서 빵 자체의 풍미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재료에 따른 케이크의 진화만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크기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케이크 사이즈에 비해 요즘 케이크는 정말 제 얼굴만큼 작아졌어요. 핵 가족화 내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케이크의 크기도 작아진 것이겠죠. 20년 전에 LA의 한인타운에 가주마켓이라는 그 한인 마트 안에 베이커리가 있었는데요. 마트 안에 입구쯤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빵집이 있었어요. 진열장 안에는 각종 케이크, 롤케이크, 그리고 벽 쪽으로는 곰보빵, 단팥빵, 크림빵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베이커리에 아이들 시선을 잡는 작은 케이크가 항상 있었어요. 보통 컵케이크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케이크인데 알록달록 먹기에도 아까운 앙증맞은 케이크였죠. 소주잔 2개를 폭에 쌓아 올린 사이즈로 어른이 먹는다면 딱 한 입거리. 가격도 3불로 부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키즈 마케팅 전략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조각 케이크나 컵케이크 등 크기별로 다양한 케이크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후 치즈케이크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등 케이크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케이크 하면 또 화려한 웨딩 케이크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 이번엔 신랑 신부의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한국도 결혼식 때 꼭 3단 케이크를 사용하나요? 17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3단 케이크는 아래에서부터 그 뜻이 과거, 중간은 현재, 맨 위의 케이크는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맨 아래 케이크는 피로연의 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두 번째 케이크는 예식에 참석하지 못한 지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마지막으로 맨 꼭대기 3번째 케이크는 보관해 두었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사랑을 되짚는다는 의미로 부부가 결혼 1주년을 맞이했을 때 꺼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였겠죠? 이런 전통이 시작된 것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결혼 케이크를 결혼 1주년에 먹으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또 첫 아기의 세례를 받는 날에 기념으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냉동 기술이 발달되어서 케이크를 오래 보관하는 건 힘든 일은 아니죠.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요. 저도 이 전통을 따라서 했어요. 미국에서는 의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의 3단 케이크 맨 위에 케이크를 조심스레 집으로 가져와서 랩으로 안전하게 둘둘둘둘 감싼 뒤에 바로 얼렸죠. 그리고 결혼 1주년에 축하를 하며 먹었는데요. 냉장고의 성능이 별로였어 그랬는지 저는 냉장고 냄새나서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맛만 보고 하나의 추억으로 끝이 났었죠. 서양식 결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물은 웨딩 케이크입니다. 한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먹여주고 또 사진만 찍으면 되는 용도 정도겠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웨딩 케이크가 드레스나 반지만큼이나 결혼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신랑 신부들은 케이크 커팅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커팅식을 하고 너무 정신없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늘 느낀다고 합니다.
케이크 커팅의 유래는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로마 시대의 다산의 의미로 신부에게 웨딩 케이크를 선물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풍요와 번성을 위해 결혼식 날 신부에게 밀을 던지는 습관이 있었고 그 밀을 뿌리던 것이 빵을 구워 지금의 웨딩 케이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영국의 귀족들이 자신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 당시에 비쌌던 설탕과 향신료로 만든 웨딩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의 기본 재료인 설탕은 예로부터 부를 뜻했어요. 그래서 커팅을 하면 재물과 다산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탕 때문에 딱딱해진 케이크를 신부 혼자 자를 수가 없어서 신랑이 함께 칼을 한 손에 같이 잡고 함께 자르는 것을 계기로 웨딩 케이크에 함께 커팅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전해지네요. 함께 케이크 커팅을 함으로써 앞으로 함께 불행한 일이나 행복한 일 모두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커팅 후 서로에게 한 조각씩 입에 넣어주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평생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남자는 평생 아내와 자식을 풍요롭게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웨딩 케이크를 함께 자르고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패백 시 시부모님이 대추와 밤을 던져주던 풍습이 있는데 좀 많이 흡사하죠? 인구 감소가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꼭 필요한 케이크 커팅입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케이크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의 생일을 온 식구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 나이 9살. 아직은 어린아이였는데 식구들이 저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아빠 다 힘들게 일하실 때라 고된 하루에 자식의 생일을 잊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이 고작 9살. 또 매년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 그때까진 저희 3남매의 생일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하물며 저는 상장을 학교에서 받아온 날에도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밤 늦은 시간에 엄마, 나 상 받아왔어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9살의 제 생일은 그렇게 잊혀지듯 밤이 되었어요. 당시는 한 방에서 5 식구가 쪼르르 누워 잠을 잤는데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치락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왜 안 자? 잠이 안 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말을 안 하면 정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당황한 엄마는 잠시 날짜를 생각하시더니 어머 일어나셔서 방에 불을 켜시고는 아빠를 깨웠어요. 엄마는 후다닥 부엌으로 가시더니 초코파이 5개로 작은 2단 케이크를 만들어 촛불 1개를 붙여서 가지고 오셨어요. 자다 일어나 언니와 동생은 얼떨결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저는 초를 후 하고 불었죠. 그리고 착한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했죠?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집에 초코파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당신은 초코파이를 박스로 사놓고 먹을 때도 아니고 구멍가게에 가서 초코파이 100원 주고 하나씩 사 먹을 텐데 어떻게 집에 초코파이가 5개나 있었지? 없었다면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케이크를 준비하셨을까?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저의 생일을 잊은 적이 없는 부모님이십니다. 여전히 제 생일이 되면 아빠는 케이크를 사들고 오세요.
전에 사촌 오빠한테 들었었는데 80년대에는 생일 파티를 하면 초코파이 케이크를 많이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를 준비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초코파이는 저렴한 가격에 케이크를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초코파이 케이크도 플레이팅만 고급스럽게 잘하면 그럴싸해 보이던데요. 특히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는 동료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대표 상품이었다죠. 부드러운 OES도 케이크 대용품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당시 50원짜리 빅파이도 있었잖아요. 요새 몽실통통도 있고 그 당시는 케이크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케이크를 사서 파티를 할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코파이 몇 개를 사서 2층으로 쌓고 촛불을 켜면 얼추 케이크 대신 생일 파티 자세가 갖춰졌었대요. 제가 9살에 받았던 그 초코파이 케이크와 같은 거겠죠? 80년대 대학생들은 가난해서 특별히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당시는 초코파이로 만든 파티로도 행복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던데 청취자분들도 초코파이 케이크에 촛불을 후 불었던 추억 있으신가요? 케이크라는 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행복하게 하는 마술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저희 3남매가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작은 하트 케이크를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잔뜩 모아서 3남매가 미도파라는 백화점을 갔어요. 어릴 적 집에서 미도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유리장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를 한참 구경하다가 버짓에 맞는 5,000원짜리 하트 케이크를 사서 언니와 동생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던 그 기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그걸 전해주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한지 아시죠? 한 걸음에 집에 달려가서 엄마 아빠에게 케이크를 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골목길을 걸어가던 저희 3남매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나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많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가 귀찮게 케이크를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케이크 만들기 또는 빵 굽기 마스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당시 빵과 케이크 엄청 구워댔었는데 많은 실패 끝에 저는 컵케이크는 마스터를 했어요. 집에서 만든 것과 빵집에서 산 것의 차이점은 바로 생크림이에요. 집에서 만든 건 느끼함이 덜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요. 진짜 믿어보시라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청취자분들 케이크 추억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워싱턴 윤준의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목요일에 만나요.